혼자 봐도 즐겁고 함께 보면 더욱 행복한 조윤구의 트렌드 핫 이슈. 오늘도 유익한 정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메타버스는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고 메타버스를 즐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겠죠. 이러한 니즈에 발맞춰 필수 보안 기술인 블록체인을 직접 개발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오픈 예정에 있는 기업이 있어서 찾아볼까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위조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 등과 같은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플랫폼. 어떤 건지 트렌드 핫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언택트 시대 가장 큰 화두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의 가상 세계를 가리키는데요. 바로 이 가상의 공간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죠. 전 산업에서 이러한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를 활용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들과 쇼핑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국내에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며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렌드 핫 이슈에서 직접 찾아가 메타버스 플랫폼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조건을 갖춘 플랫폼이 인기인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2016년도 마이닝 사업을 시작으로 그 후에 90여 가지의 코인을 컨설팅하고 기획하고 홍보 마케팅하고 상장 업무들을 하면서 급속히 성장해 왔습니다. 웹 2.0 시대를 지나 현재 차세대 웹 3.0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변화와 속도에 발맞추어 글로벌을 선도하며 블록체인 시장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만 직접 자신의 기업의 방향성에 맞게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플랫폼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신의 회사의 특징에 맞는 플랫폼을 직접 개발해 선보이게 됐다고요. 회사에서는 메인넷 기술을 통해 플랫폼 내 다양한 아이템을 복제되고 버그로 인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플랫폼은 해외의 블록체인 플랫폼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 마이닝 비즈니스를 시작으로 90여 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해 컨설팅부터 기획, 홍보 마케팅, 상장 업무 등을 진행하며 블록체인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력을 쌓아온 기업.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안, 속도 알고리즘 면에서 월등한 기술을 플랫폼에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헬릭스 피라미드 기술을 탑재해서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단일로 연결된 블록 구조와는 다릅니다. 저희 메인넷 기술은 3개의 다중 연결 구조를 가진 블록 데이터 간 멀티 연결 구조들을 통해서 초당 3만 TPS의 빠른 처리 속도와 높은 보안성을 구축하였습니다. 자체 메인넷을 기반으로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다양한 게임 및 쇼핑 서비스 등을 탑재할 수 있어 타 플랫폼과 차별화가 됩니다. 국내에서 시작 단계인 헬릭스 피라미드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사실 이러한 플랫폼은 빠른 처리 속도와 높은 보안성, 투명한 정보 제공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적극적으로 구축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시작 단계인데요. 이에 회사에서는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전 세계에 홍보하며 국내 블록체인 기술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랍니다. 플랫폼 오픈 시기는 10월쯤으로 예상하고요. 기본에 충실한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 확신하고요. 저희가 제작한 플랫폼에 많은 기대 바랍니다.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플랫폼. 보안, 속도, 알고리즘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게임,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돼 국내 기술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중고차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고차 매매 관련 서비스들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내 차를 보다 제값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차량 소유자라면 갖고 있는 차량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내 차 팔기 서비스를 이용해 제값을 받고 현명하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의 자동차들이 출시되면서 운전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의 차량 교체 주기는 평균 2, 3년 정도로 5년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강세나 씨 역시 최근 신차 구매를 계획하며 이용하던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만난 딜러는 이런저런 이유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다고요. 이제 그 계약금 때문에 기존 차를 팔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차 딜러분이 소개해주신 딜러분한테 차를 팔려고 했더니 이제 뭐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을 쓰시면서 이것 때문에 깎인다, 저것 때문에 깎인다 이렇게 계속 감가를 하시고 그래서 최종 가격을 제시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게 진짜 내 차 가격이 맞나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며 어떻게든 차량 가격을 낮추려고 했다는 딜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차 가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믿을 수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내 차 팔기 서비스를 알게 됐는데 일단은 좋았던 점은 이제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바로 서비스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그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차량 번호하고 그 소유자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예상 판매 가격을 볼 수 있어서 이제 이쪽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지금 내 차 팔기 버튼을 누른 후 차량 번호와 차량 소유자를 입력하면 차량의 상세한 정보와 예상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매가를 알고 싶다면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인근 정비소를 선택하고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정비소를 방문해 차량 사고 이력부터 손상 여부, 엔진 상태 등 다양한 항목들을 점검합니다. 일단은 그 다른 내 차 팔기 서비스도 좀 몇 개 둘러봤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직접 사진을 찍고 직접 업로드를 했다가 그게 안 되면 다시 올려서 뭐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는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분께서 직접 이제 뭐 점검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해주시고 차량 촬영 같은 경우도 대신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되게 편했고 그리고 이제 점검이 완료된 후에 바로 진단 리포트도 도착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없어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진단 리포트가 오면 자동으로 차량 경매가 시작됩니다. 오후 1시 이전에 진단을 받는다면 진단받은 날 즉시 판매도 가능하다는데요. 일단 제 차가 그 11분이 입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그 최고가가 제 마음에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로 알아본 딜러분이 이제 알려주신 금액보다도 더 높은 금액이라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중고차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게 됐을까? 내 차 팔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이제 기존의 이제 방식들이 이제 내가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찍고 딜러를 대면하는 방식을 하거나 평가사를 부르는 이렇게 방식을 채택하는 곳들이 있었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또 딜러를 만나게 되면 이제 부당 감가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실제로 평가사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잠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딱 가시기도 하는데 그게 정말 높은 가격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고객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현재 내가 팔고 싶은 내 차량의 내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소해보고자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론칭하게 됐습니다. 전국 900여 개 정비소와 차량 진단 업무 제휴를 맺고 있으며 전국 2,000여 개 정비소 네트워크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기에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데요. 저희 차량 판매자는 예약을 하고 해당 일자에 정비소에 방문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뭐 사진부터 뭐 정밀 진단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매입 딜러가 높은 입찰가를 쓸 수 있는 이게 지금 저희 서비스만의
높은 입자가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긴 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딜러를 안 본다는 큰 그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시간 될 때 정비소에 오면 되니까. 그런데도 이제 반응을 조금 더 극대화 조금 하기 위해서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차 키만 주시면 저희 그 전문 탁송 기사님이 차를 받아서 정비소에 입고하고 진단하고 다시 가져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하게 내 차를 사고 파는 시스템. 앞으로도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는데요.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편하게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한 2,000개 정도 정비소를 저희들이 지금 제휴사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직한 기업으로서 이 중고차 시장에서 레몬 마켓으로 불리는 부분을 피치 마켓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는 회사로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지금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고객 중심의 내 차 팔기 서비스를 선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 물씬 많은 중고차 시장을 혁신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아토피는 대부분 어릴 때 겪는 피부염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 아동 아토피 환자는 점점 줄어들고 성인 아토피 환자가 10에서 20%씩 매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글자니 피가 나고 긁지 말자니 간지럽고 일상생활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아토피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토피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토피 예방법은 무엇이고 만일 아토피 증상이 생길 경우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이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봅니다. 피부 발진과 함께 심한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동반되는 피부질환 중 하나인 아토피 피부염. 최근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유전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다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아토피 발생 원인은 아쉽게도 아직 이제 명확하게 다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로 원인이 지목되는데 이제 환자의 유전적인 요인,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 면역학적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른 이제 피부 장벽의 기능 이상 4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아토피를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각각을 따져보자면은 유전적인 요인은 아토피 피부염을 양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는 79%까지 자녀가 아토피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보자면은 현대에 들어서 환경 공해가 증가를 하고 또 인스턴트나 아니면 방부 처리 식품 같은 게 증가를 하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비례해서 같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면역학적 요인인데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약 80%의 혈액 내에서 알레르기 질환을 매개하는 면역 물질인 이제 이뮨 글로불린 E라고 하는 물질이 증가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또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부 장벽의 기능 이상을 말씀드리는데 원래 피부 장벽은 외부의 오염물질, 바이러스, 세균으로부터 이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의 알레르기 항원이 금방 쉽게 피부로 침투하게 되고 또 일상적인 자극에도 금방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또 감염이 잘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화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토피의 주요 또 발생 원인이라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토피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아토피 피부염에 좋다는 화장품을 구매하거나 약을 도포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보통 이제 전체적인 치료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인 치료법에서 제일 먼저 사용하시는 거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이제 도포하시는 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토피가 간지러운 게 제일 주증상이 되는데 이 가려움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는 항히스타민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좀 부담스러우시거나 아니면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소 면역 조절제라는 연고를 또 도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로 이제 아토피는 간지러운 것 때문에 항상 일상적으로 긁고 또 이거에 의해서 합병증인 2차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2차 감염을
잘 치료하는 방법이 또 네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도 잘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치료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은 감염 환경, 직업이나 인체 외부, 면역 체계, 유전 등 인체 내부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와 문진을 통해 악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알쏭달쏭한 궁금증들을 풀어볼까요? 아토피에 식초나 죽염을 바르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답은 X입니다. 아토피나 이제 간지러움증에 이제 겉에 난 상처에 죽염이나 아니면 이제 식초를 바르는 민간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식초는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띱니다.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바르게 드시게 되면 피부에서 각질이 벗겨지게 되고 이때 순간적으로 가려움증이 소실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피부가 더 큰 자극을 받게 되고 식초에 의해서 피부 각질이 벗겨지게 되면서 피부는 손상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2차 세균 감염이나 아니면 다른 합병증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과에서 처방한 약은 좀 독하다는 것 때문에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답은 X입니다. 피부과 약에 대해서 이제 독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역시 또 많으신데, 피부과 약은 장기 복용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제 약이 독하다는 생각으로 이제 스스로 거부하시거나 중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피부 질환은 결코 이제 보통 단순한 경증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은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만성 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 복용할 시에는 복용하는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있기는 있지만, 스테로이드 사용법을 숙지를 하고 있는 피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 스테로이드의 이제 약제나 용량 그리고 복용 기간을 철저히 선택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에 안전하게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한 번 발생하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질환인 만큼 치료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증상, 시기에 따른 치료법에서부터 병의 악화를 예방하는 방법을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현대병이라고 불리우는 아토피의 원인과 적극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더 아토피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김신환 피부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토피 피부염이 무엇인지 좀 더 이렇게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은 가장 대표적인 만성 재발성 피부 질환으로서 굉장히 치료도 좀 오래 걸리고 또 치료를 잘 해도 금방 쉽게 재발할 수 있는 좀 골치 아픈 질환입니다. 얼굴은 물론이고 손발, 팔, 다리, 몸 전체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주로 간지럼증을 동반한 홍방과 심하면은 딱지, 진물까지 나타나서 많은 고생을 하실 수가 있는 병인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서는 순식간에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즉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먼저는 이제 광선과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있습니다. 자외선 광선 치료, 엑시머 레이저, 헬륨 네온 레이저, 이런 레이저들을 사용해서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치료를 받을 경우에서 피부에서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또 살을 재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 장점이 약물을 사용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네요. 다만 이제 한 주 2회 정도 이상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먹는 또는 주사로 맞아서 사용하는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기간 내에 효과가 좋은데 반면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서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만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치료법이나 아니면 위에 말씀드린 이제 전문적 치료법으로 호전이 되지 않는 중증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환자의 면역을 직접 조절해서 치료하는 전신 면역 억제 치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리면은 생물학적 제제 치료가 있습니다. 가장 진보된, 가장 최신에 나온 아토피 치료 방법 중 하나로서 아토피를 발생시키고 악화시키게 되는
주요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직접 억제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환자들이 어떤 걸 좀 더 주의해야 좋을까요? 물론 치료도 잘 받으셔야 되겠지만 환자들 본인께서도 살아가면서 조절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식생활. 식생활이게 되겠습니다. 환자 개개인별로 안 맞는 음식이 따로따로 더 다릅니다. 어떤 게 자신에게 안 맞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궁금하거나 정확히 일상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신다면은 적절한 혈액 검사를 받아서 어떤 음식이 안 맞는지를 검사해 보시거나 또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약 1, 2주간의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식품군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증상이 좋아지는지를 봐서 이 음식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판별해보는 선택적 제거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또 좋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먹는 거에서 주의해야 될 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말고도 아토피에 악영향을 주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술이 되겠습니다. 술은 염증과 간지럼증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삼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카페인이 되겠습니다. 카페인은 간지럼증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현대식 생활에 있어서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인스턴트와 가공식품입니다. 우리가 자연식품만을 먹고 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인스턴트와 가공식품에는 식품 보존제인 방부제가 포함되는데 아쉽게도 이 방부제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인 경우가 많고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잘 지목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하군요. 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토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피부 보습을 유지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올바른 생활 습관과 자기 생활 환경을 관리해 주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음식물과 같은 알레르기 요인을 회피하고 사는 것. 이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아토피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아토피 피부염은 잘 조절을 할 경우에 충분히 걱정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토피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잘해주신 김신환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인력을 구하기 힘든 게 현재 요식업계의 상황입니다. 운 좋게 인력을 구해도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지친 사장님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을 이용한 레스토랑인데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사람이 하기에는 위험하고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 식당에서도 로봇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결같은 맛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맛집.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메뉴를 만드는 셰프는 다름 아닌 로봇. 여기는 로봇이 조리하는 건가요? 네. 저희 매장의 주요 메뉴는 다 이 로봇이 조리합니다. 메인 메뉴를 로봇이 만든다고요? 여러 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조리 로봇이 팔을 구부리듯 능숙한 모습으로 튀김 조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식업 쪽에서도 이런 로봇을 활용한 푸드테크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로봇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을 준비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홀 영업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리고 주변이 대단지 아파트 상권이어서 배달 영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반죽을 묻힌 닭고기를 튀김기 속으로 옮겨 튀기고 기름이 빠지도록 바구니를 흔들어줍니다. 미리 설정해둔 시간이 지나자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치킨 완성. 튀김 메뉴별로 최적의 조리법이 프로그램으로 입력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균일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봇을 사용해서 가장 좋은 장점은 일단 저도 치킨을 튀겨본 그 경험이 있지만 굉장히 무겁고 기름이 많이 튀어서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기름을 튀길 때 나오는 유증기가 사람 몸에 굉장히 해롭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사람이 맡을 일이 없으니까 일단 사람이 편해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로봇이 직접 조리하는 모습이나 서빙 로봇이 음식을 나르는 것을 보며 기다리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저희는 세트 메뉴가 있는데요. 치킨을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골라 드실 수 있고 사이드 메뉴도 1가지에서 2가지 정도를 골라서 같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서 그런지 그 메뉴가 가장 제일 잘 나갑니다. 로봇이 만든 음식, 과연 맛도 좋을까 궁금하죠?
손님들이 줄지어 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맛 짐작이 갑니다. 늘 일정하고 바삭한 맛으로 손님들이 즐겨 찾고 있답니다. 치킨이 정말 맛있고요. 로봇가 튀겨서 그런지 저쪽에 보이는 대로 좀 신기하고요. 이제 로봇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로봇이 튀겨서 그런지 항상 맛이 일정하고 좋아요. 로봇을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면 일단 사람하고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유행성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들어갈 확률이 적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일하는 사람이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만족도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직원 채용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특히나 이렇게 튀기는 조리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 렌탈을 이용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존 인건비의 30% 정도만 있으면 이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는 매우 좋습니다. 요즘 인력난에다가 최저시급도 계속해 오르고 있어 인력을 이용하는 데에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로봇을 대여해 훨씬 경제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글로벌 기업 설비 관련 사업을 시작해서 2017년 중소기업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동화 사업과 2019년 푸드테크 로봇 솔루션 보급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스마트 레스토랑 시스템 구현을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치킨 로봇 개발 동기는 지인이 오랫동안 치킨 가게를 하는데 뜨거운 기름 앞에서 화상 위험과 유증기 문제, 단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의 하소연을 듣고 힘든 일은 로봇에게 맡기고 종사자들은 손님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생각되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사용하는 가게의 경우 고장의 위험은 없을까 걱정이 될 텐데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로봇 회사에서는 체계적인 AS 라인을 만들어놨습니다. 고장이 나면 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처음 설치부터 세심하게 세팅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고장을 대비하여 본사 상황실에서 실시간 원격으로 로봇을 관리 및 AS하고 있고요. 로봇 고장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영업 배상 책임보험으로 영업 손실을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식업의 효율성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푸드테크 로봇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치킨 조리 로봇뿐만 아니라 메뉴에 따라 술과 음료를 자동 배합해주는 칵테일 제조 로봇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로봇 조리 자동화 사업을 통해 사람은 힘든 일을 줄이고 고객 서비스 향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조리 로봇의 기술 개발 및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고민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은 높이는 조리 로봇. K 푸드테크의 중심에서 활약하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길 기대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선 새 건물의 30%는 새집 증후군과 연관되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건강을 위협하는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는 동시에 시공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년 전부터 친환경 시공 자재를 꾸준히 개발해온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바닥에서 미끄러져 다칠 수 있는 상황,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장재나 마감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트렌드 아디쇼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걷고 달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닥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친환경 건설 자재를 개발, 생산, 시공, 납품하는 회사로서 친환경 건축 자재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탄소 중립화 때문에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자 친환경 건축 자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20여 년간 친환경 건설 자재와 공법을 연구한 결과 국가혁신기술, LH신기술, SOC 혁신기술, 녹색기술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회사. 최근에는 이러한 노하우를 집약시켜 개발한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논슬립 바닥재입니다. 저희가 이제 누수를 보는데
세종시하고 이천에서 화재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유독성 있는 가스를 쓰지? 휘발성 있는 가스를? 그러면 휘발성 없는 가스를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러다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바닥에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코너 회전시 끼익 소리 나고 제도 당시 냄새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그 주위에 환경 피해를 주고, 그래서 그러면은 불도 안 나고 소음도 안 나고, 또 하나는 눈비 올 때 미끄럽지 않는 자재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작업 시 작업자한테 피해가 없는 자재를 만들어 보자 해서 개발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소음 공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바닥재를 개발하고 싶었다는 유준식 대표.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애로사항을 노련함과 노하우로 견뎌내며 결국 무치 논슬립 바닥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요. 제가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용어들을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메모하고 필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회의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무식하게 해보자. 뭐 안 되면 말고. 그래서 이제 약 한 1년 정도를 쫓아다니면서 찾고 하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품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희석재가 보통 보면 신나나, 토리엠, 벤젠을 섞어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유해 성분들을 다 빼버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자재를 거기다가 섞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환경적으로 많이 신경 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논슬립재가 있어요. 논슬립재는 뭐냐면은 우리가 잣 있죠, 잣 껍질 먹고 나면 껍질을 버립니다. 그걸 갖다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저희가 제품 만들 때 활용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재를 개발한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냄새가 없어 밀폐된 어떤 공간에도 작업이 가능하고 환각성이 없어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원가 경쟁력도 뛰어나 시공을 하는데 부담이 없다고요. 첫째로는 시공 시 냄새가 없어 작업자의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 중에 입주민들을 갖다 냄새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눈비 올 때 미끄럽지 않고, 또 하나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난연성으로 화재 발생 시 화재가 확산되지 않고 바로 꺼집니다. 실제로 바닥재를 시공한 후 사용자들의 느낌은 어떨까? 최근 미끄럼 방지를 위해 무치 논슬립 바닥재를 시공한 아파트 주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는 뭐 참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것이 오래된 게이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했죠. 소리도 많이 나고 옛날에 한 거니까. 이제 이것을 공사를 하고 나니까 우선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코너링 할 때는 되게 끽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없어졌으니까 우선 상당히 그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그리고 이 공사하면서 보면은 페인팅이나 이런 도장공사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공사하는 동안에 보면 냄새를 뭐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간 느낄 정도로 이 정도로 됐고, 그리고 미끄럼이 별로 없어요.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우리가 이제 바뀐 거죠. 무치 논슬립 바닥재의 경우 주차장은 물론이고 다양한 작업을 하는 공장이나 건축물의 바닥, 토목 건축물의 바닥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요. 현재 국내 시장은 모든 기술 인정을 하였고 해외 시장은 글로벌 마케팅을 통하여 수출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어 환경 보호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도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바닥재. 건물 곳곳에 활용되며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지나 다양한 산업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들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IT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관심이 가고 좀 이렇게 보고 싶은 내용인데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아카데미가 부산에서 출범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의 목표와 어떤 교육을 진행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 산업이 디지털화가 시작되면서
기업은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해 채용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역의 현장 수요 맞춤형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키우는 아카데미가 진행되며 학생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현장 수요 맞춤형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대규모 컨소시엄을 꾸려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 및 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4년간 총 78억 원을 지원받아 부산 소재의 다양한 대학, 기업과 함께 12개 기관으로 대규모 컨소시엄을 꾸려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설계, 운영합니다. 부산시 선도산업의 첨단화 스마트화를 위해 파이썬, 딥러닝 등 소프트웨어 기초 과목을 수강한 부산 소재의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16주 기술교육 집중훈련을 통해 4년간 670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초 과목을 수강한 부산소재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스마트 부산 아카데미. 아카데미에 참여할 경우 디지털 금융, 스마트 헬스케어, 빅데이터, 스마트 선박 항만, 스마트 팩토리 등 크게 5개 교육을 듣게 됩니다. 현재 산업군 전반에서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사물 인터넷, 핀테크 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입사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 사업은 이러한 산업 트렌드를 미리 경험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IT 직무를 꿈꾸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업으로 큰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누구보다 소망하며 좋은 회사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미 16주의 기술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일기를 시작으로 4년간 670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는 디지털 스마트 부산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세계대학 학부 9학점, 4주 동안 15만 원의 교육생 교육지원금, 그리고 상해보험의 기본적인 혜택을 주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부산 선도기업들의 경우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를 영입 확보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기에 4개월의 집중 훈련 과정을 거친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답니다. 통계학과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쪽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이 아카데미가 데이터에 대해 그리고 파이썬에 대해 많은 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첫 8주 동안은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실력을 기르고 나머지 8주 동안은 프로젝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제 능력 향상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여 취업 준비에 있어서도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소재의 대학과 기업의 노력으로 진행될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 사업. 스마트한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동시에 부산 지역의 고용 활성화를 일으키며 학생, 기업, 지역이 모두 윈윈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꿈꾸는 부산의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디지털 스마트 부산 아카데미 우리 관련 부서를 맡고 있는 단장님이십니다. 우리 노명석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사업단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의 지역 선도 산업인 금융, 의료, 선박 항만, 제조업 분야의 첨단화 스마트화를 위한 부산시 정책에 맞추어서 디지털 금융, 스마트 헬스케어, 빅데이터, 스마트 선박 항만,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5개 분야에 집중하여 운영합니다. 초기 기본 8주의 이론 교육을 우선 실시하고요. 이후 8주간은 현장 프로젝트 위주의 집중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부산 지역의 실제 기업 과제를 기반으로 QR 결제 앱 개발, AI 로봇 연동 간호사 업무 경합 앱 개발,
GIS 활용, 부산 관광객 이동 동선 분석, AI 기반 선박 도착 시간 예측, 딥러닝을 이용한 비전 검사 시스템 등 5개 심화 프로젝트를 부산의 기업과 부산의 대학이 공동으로 설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베네핏이 좀 이렇게 주어지나요? 먼저 이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부산의 교수님 그룹, 기업분들 그룹, 그다음에 먼저 입사한 선배 그룹들의 입체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겁니다. 이론 중심의 3개월 교육이 끝나면 한 이틀 정도 취업 캠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훌륭하신 부산의 기업가 분들이 만드신 스마트 공장, 그다음에 강서구의 아름다운 부산 신앙만 등을 견학하고 직접 부산의 기업가 분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 교육생들이 향후 이제 부산에 좋은 일자리가 많구나, 이런 데 취직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본인의 꿈을 설계하도록 도와드립니다. 4개월의 집중 교육 기간이 끝나게 되면 1개월 정도의 저희가 모실 산중 교수님들의 집중적인 취업 면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아카데미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디지털 스마트 부산 아카데미의 모토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들은 우리 부산의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키워보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부터 교육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작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은 부산의 좋은 전문 기업들의 재직자분들을 모셔서 그들 기업이 원하는 그 과제들, 이걸 이제 교육 커리큘럼에 녹여들어서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노명석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화, 냉장고, 셔츠, 심지어 추석 선물까지 내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 커스텀 제품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차량 내부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개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차량 내부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개조하고 업무 효율성까지 쑥쑥 올려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상업적 용도로 활용되는 다양한 상용차를 업무 특성에 맞게 인테리어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 효율성을 쭉쭉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건물 내부만 인테리어 할 수 있다는 편견, 이제부터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명을 설치하고 공구를 정리할 수 있는 차량 공간 솔루션으로 내 마음에 쏙 들게 차량을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지금 이 보시는 제품은 선반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필요 시에 따라 선반을 폈다가 필요가 없을 시에는 선반을 이렇게 접어서 활용하실 수 있어서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선반을 이렇게 폈을 때 전동 공구 박스 같은 것들을 손쉽게 올려놓고 이동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선반 자체가 프레임과 90도가 아닌 85도 각도 내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량이 회전 시에 실려있는 적재되어 있는 제품이 바깥으로 떨어진다거나 하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킨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의 경우에는 차량이 이동 시에 박스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탈출되지 않도록 안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구 박스를 사용할 때는 가볍게 들어서 앞으로 빼주시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객님께서 레버를 풀러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전 설치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던 차량이 다른 차량으로 바뀌었다 할 때에도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택배 인테리어, 방송, 탁송, 이동식 쇼룸 등 다양한 업종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상업용 차량 공간 활용 솔루션. 차량마다 설치 소요 기간은 조금씩 달라진다고요. 기존에는 고객님들께서 화물 공간에 앵글을 설치하셨고, 그런 경우에는 안전성이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자동차 강판을 베이스로 하여서 전 제품 튜브 인증을 통해 유럽의 충돌 안전성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제품을 설치함으로써 고객님들의 화물 공간까지도 안전성을 확보해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차 공간 솔루션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고객 니즈에 발맞추기 위해 현재 하남의 본사를 기반으로 경기 파주, 부산에 프리미엄 스테이션을 두고 전국 23개의 장착점을 만들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답니다. 짐들이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흔들리기도 하고 또 물건을 찾으려면은 모든 짐을 다 드러내서 짐을 찾고 다시 또 옮기는 이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시공을 맡기게 되었고요. 일단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적재함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깔끔하게 시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간 활용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 개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량 내부를 밝게 만들고 수납 공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업용 차량 공간 활용 솔루션. 전문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하고 전문 테크니션이 시공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작업 과정이 막힘없고 깔끔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3년간 상업용 차량 공간 활용 솔루션의 인식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고객님들께서 상용 차량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품질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께 최고의 만족도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업무의 특성을 알려주는 홍보 효과와 함께 인테리어 효과까지 잡을 수 있는 상업용 차량 공간 활용 솔루션. 상용차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켜주리라 기대합니다. 주택은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가인 만큼 많은 정보 수집과 신중한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더 쉽게,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분양 상담사들이죠. 분양 상담사에 대해 좀 더 깊게 파헤칠 수 있는 시간을 트렌드 아디쇼에서 마련해봤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직업 중 하나인 분양 상담사. 분양 상담사의 역할과 어떻게 하면 분양 상담사로 활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분양 상담사의 모든 것,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트렌드 아디쇼 리포터 전은아입니다. 요즘 주택 가격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많은 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위해 혹은 투자를 위해 분양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물량이 인기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어 찾아봤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내 집 마련을 위해, 투자를 위해 분양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덕 국제 신도시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인기를 얻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분양 소식에 대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택에 있는 유일한 신도시, 고덕 국제 신도시에 들어가는 부동산입니다. 특히 S사 반도체 공장이 함께 공존하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평택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께서 많이들 찾아보시죠? 평택에는 20개 정도의 산업단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13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요. 7개의 산업단지를 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노동자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일자리를 찾아서 20대, 30대, 4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신도시입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14층 규모로 오피스텔과 레지던스의 장점만을 모아 구성된 주거 상품. 1인에서 2인 세대 비율이 높은 지역 수요를 반영해 전세대 원룸 형식으로 구축됐다는데요. 임대 문의가 점점 늘어나는 곳인 만큼 매매를 통해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분양 상담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분양 상담사 양성을 위해 지금 현재 어떤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분양이라는 건 딴 말로 하면 건물을 파는 거죠. 부동산을 파는 거죠. 이거에 대한 기초 교육이 아주 튼실해야 돼요. 그래야 손님이 돼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자기가 법률적으로 맞게끔, 합당하게끔, 또 법률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런 교육.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팔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 직업을 가지면서 장시간 근무했을 때 이분한테 이상이 없도록 설명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의 어떤 기초 가치가 필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기초도 필요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판매에 대한 책임 이런 것도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 교육 위주로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좀 탄탄하게 팔아서도 문제가 안 되고 산 사람도 사서 고마워서 할 수 있는 이런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의 경우 분양대행사에서 직접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수료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상담사는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할수록 연봉도 함께 오른다는 것이 큰 매력. 여기에 성과와 성취감을 동시에 맛볼 수 있어 업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커리큘럼으로 탄탄한 실력과 정보를 갖춘 분양 상담사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라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20년간 다년간 노하우를 거쳐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녹아있는 20년의 노하우를 좋은 눈으로, 손님의 눈으로 발췌해서 손님한테 주고 싶은 게 앞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저희 분양 대행사의 노력이에요. 전망이 유망하면서 진입 장벽도 낮아 패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양 상담사. 전문성과 역할이 필요한 부동산 시장에 꼭 필요한 분양 상담사들을 양성하는 데 큰 힘을 쏟아주길 기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 냄새가 나는 이때를 처서라고 부릅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며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핫 이슈였습니다.